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긴 하지만 정말 순식간에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번엔 굳이 안 해도 될 쓸데없는 짓해서 이미지가 나락간 학생 유튜버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보현입니다. 보현은 아주 평범한 공부 채널이었는데요. 삼수를 하여 이대를 들어간 대학생으로 다른 채널들처럼 공부법이나 인강 강사 추천, 과외 브이로그나 다니는 학교인 이대 브이로그 등을 올리며 입시생들의 멘토를 자처하기도 하는 채널이었습니다. 하지만 파토코치 마냥 이런 어그로급 썸네일을 쓰며 막상 영상을 보면 이야기하는 공부법이 굉장히 어설프기도 해서 입시생들 사이에선 보현의 실력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본인의 이대 입학 성적인 2019년 수능 성적표를 올리기도 했는데 누군가가 댓글로 이 정도 성적이면 서울대 가능할 줄 알았다는 답글을 달자 보현은 안 간 거라는 생각은 왜 안 하냐는 답을 합니다. 시청자가 성적은 되는데 일부러 안 간 거예요? 라고 물어보자 본인은 학교 프레임보다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싶었다며 동의하는 뉘앙스를 풍기며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조롱을 동시에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한양대도 붙었지만 이대를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자 부모님이 자취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아서 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보현은 문과였지만 의대를 목표로 22학년도 수능을 또 치면서 이제는 독서실 안 가도 되고 영양제 안 먹어도 되고 강의 안 봐도 된다며 엄청난 노력을 했음을 어필하기도 합니다. 시험 당일에 본인이 국어와 수학에서 96점을 받았다며 가채점표를 올렸는데 수학에서 가장 쉬운 문제 중 하나였던 21번 한 문제만 틀린 점이 이상했는데요. 그렇게 주작 논란도 있었지만 수험표 가채점인데 이걸 안 믿으면 어떡하냐는 주장이 함께하였고 결국 보현은 성적 증명서를 공개하는데 한국사만 2등급이고 다른 과목들은 전부 1등급인 성적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현은 문서 확인 번호를 지우지 않고 올리는 실수를 범하는데요. 이를 캐치한 한 포만한 유저가 해당 번호로 검증을 해보니 4등급이 수두룩 빽빽한 성적표가 나오면서 성적 위조가 확인됩니다. 여기서 빨리 사과했다면 한 유튜버가 조금 돋보이고 싶어 허세를 부린 것 정도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요. 보현은 명예훼손, 모욕죄로 다 들어간다는 말까지 올리며 더 어그로를 끌었고 게다가 과외생을 모집한다고 올려 큰 논란이 됩니다. 1등급 근처에도 못 간 성적으로 과목당 70만원의 과외비를 받겠다고 한 건데요. 유튜브를 통해 인지도를 올려 만약 정말로 저런 과외비를 받았다면 경력 위조의 사기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보현이 올린 과외 스케줄표를 보면 정말 많은 과외를 하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켜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기사를 쓰기도 하였고 게다가 2019년 입시마저도 한 유저가 이투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현이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에 합격한 것을 밝혀냈는데 2019년에 신산업융합대학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방법은 기회균형 밖에 없다는 것이 밝혀진 데다가 그녀가 나온 와부고등학교가 와부읍에 있기에 농어촌 전형이 가능한 학교이지만 대치동에서 30분이면 통학이 가능해 농어촌 전형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도 합니다. 결국 유튜브 채널에 모든 영상을 삭제하는데요. 얼마 있지 않아 2022년 수능 점수 조작을 인정하는 사과 영상을 올리고는 사라집니다. 정말 하지 않아도 될 주작을 왜 해서 스스로를 나락으로 빠뜨렸는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또모입니다. 또모는 모바일 세대를 위한 음악인의 콘텐츠라는 설명의 채널로 음대 학생들이 뭉쳐 운영 중인 채널인데요. 그저 클래식 음악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능 요소를 더해 재미를 주며 큰 인기를 얻었고 SBS 뉴스에서 채널을 소개해줄 정도로 인지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세종대 피아노과 19학번 학생들을 중심으로 연대, 한양대, 상명대, 서울대 등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이 출연하여 본인의 실력을 뽐내기도 하고 프로 연주자가 레슨을 해주거나 대결을 하기도 하는 등 클래식으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재미난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는데요. 2020년에는 또모하우스라는 스튜디오까지 개관하여 학생들이 연습을 하기도 하고 공연을 하기도 하는 등 하나의 사업으로 성장합니다. 작년 말에는 기관을 통해 투자까지 받는 등 승승장구하며 향후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 확장을 할 거라는 포부까지 밝히는데요. 그런데 작년 12월 블라인드에 글이 하나 올라오며 분위기는 급반전됩니다. 경력 6년차 PD가 60만 정도 되는 클래식
음악 관련 유튜브 회사와 면접을 봤는데 1차 면접에서 희망 연봉을 4,500 정도로 이야기했지만 2차 면접에선 대표가 4,000으로 깎았고 대신에 성과급과 인센으로 퉁쳤다고 합니다. 경력직이지만 수습기간 6개월을 적용하겠다고도 하고 이를 받아들인 대신 그 기간 동안 100% 연봉을 달라고 했다는데요. 12월 6일에 첫 출근을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12월 1일에 하는 공연에도 초대를 받아 일을 도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출근 하루 전날인 12월 5일 저녁 5시쯤에 전화가 와서는 갑자기 연봉이 3,5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전 봉급보다도 낮다고 이야기하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데는 리스크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댔다는데요. 수습 기간 이후 연봉 재협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기에 그렇다면 그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했고 나중에 전화가 와서는 그런 조항을 넣을 수는 없으며 업계 초봉 기준으로 책정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력 6년차를 갑자기 신입으로 만들어 버린 건데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다시 대표에게 전화가 와서는 회사는 수습 기간 동안 사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입사하기도 전에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걸 보니 회사로 보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협박 아닌 협박을 했고 2차 면접에서 4천만 원의 연봉을 제시한 건 역시도 글쓴이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왜 출근 전날 통보했냐고 물어보니 출근한 후에 이야기할까 했는데 그러면 기분이 상할까봐 일부러 하루 전날 이야기했다는 생각할수록 화나는 이야기까지 했다는데요. 심지어 어차피 그 회사에서 처음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봉 기준으로 책정을 했다는 생각할수록 더 화나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언성은 높아졌고 입사는 취소했으며 이것저것 입사 후 할 것들을 아이디어 노트에 메모했던 본인이 바보처럼 느껴진다며 글은 마무리됩니다. 대학생이라 잘 몰라서 그렇다 쳐도 친구끼리도 이랬다가는 손절당하기 딱 좋을 텐데요. 이 글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해당 채널이 또 모인 것도 금방 알려졌는데 갑자기 블라인드에 이 글이 삭제됩니다. 글쓴이는 FM코리아의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올렸고 더 빠른 속도로 해당 소식은 알려주게 됩니다. 결국 또모의 대표는 블라인드에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채용을 하다 보니 실수를 하였고 입사 지원자와 만나 진심으로 사과를 할 예정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되지 않아 해당 글이 삭제가 되는데요. 얼마 있지 않아 유튜브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렸는데 글의 작성자가 프리랜서였다며 1년 이상 근속한 기업은 없었다는 뜬금없는 저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면접 때는 4천을 고려해보겠다고 했지 준다고는 안 했다고 밝힙니다. 이는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욕과 함께 굉장히 많은 조롱까지 받게 되는데요. 글 작성자는 1시간도 되지 않아 FM코리아를 통해 해당 대표의 글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고 이제는 중앙일보 같은 메이저 언론에서도 이를 물고 뉴스로까지 내보냅니다. 결국 하루도 되지 않아 해당 사과문도 삭제하고는 3차 사과문이 올라오는데요. 이쯤 되면 프로 사과로 같기도 합니다. 소소하게 피아노 영상을 올리던 작은 채널로 시작했다는 쓸데없는 본인 이야기를 하며 구독자들과 출연진, 음악계의 선배들에게 사과를 드린다며 대표직을 내려놓고 반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PD는 결국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입장을 발표하는데요. 정신과를 다녀와서 약을 먹고 있고 3차 사과문이 올라온 지 얼마 있지 않아 사과 메일을 받았는데 찾아서 얼굴 보고 보상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왜 본인의 경력을 속여서 공개하는 등의 행위를 했는지 궁금해했고 사과 전화도 받았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올라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또모는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사과문을 올리는데요. 보통 사과문을 영상으로 올릴 때 쓰는 국룰 스타일이 있긴 하지만 이들은 그저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영상을 제작하고 노무사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게 잘못되었더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자 다시 한번 욕을 먹으며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는 이후로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을 뽑으며 경력을 요구하는 회사에 대해 젊은이들이 조롱하곤 했는데 대학생이 이럴 거라고는 저도 생각지도 못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노통뉴스에서 변호사들이 불법인지에 대한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구두 약속도 약속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한 건 위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한 또모 채널에서 초창기에 활약했던 원년 멤버들이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밤하늘이라는 분은 풍족해지고 덩치가 커지자라는 문구뒤로 생략을 붙여 할만한을 보여줬고,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숫자로 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도 밝혔고, 아예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간적인 섭섭함과 자기성을 느껴 또모에서 나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라돌이라는 출연자 역시 1000만 조회수가 넘는 영상에도 25만원을 받고 800의 수익을 낸 콘서트에서도 20만원을 받지도 못하는 등 엄청나게 짜게 돈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하였으며, 까르보 승엽이라는 분 역시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펜코의 글들이 사실이라고 하며 할 말은 많지만 생략하겠다고 하여 문제가 많다는 걸 암시하기도 했고, 그리고 김민규라는 출연진 역시 까르보 승엽의 스토리를 캡처하여 올리며 너무 후련하다는 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모의 CEO와 CFO, COO는 모두 인스타를 삭제하고 지금은 두문 분출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